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,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좀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하락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,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24년 1분기에 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신작들을 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어떠한 신작들이 있고 그러한 신작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일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1.3%, 1.5% 정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 좀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좀 상승하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는 한 2.47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그동안 이 지수의 하락에 더해서 좀 게임주들도 하락을 하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도 좀 하락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오늘의 반등은 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가 현재 박스권 이탈을 했는데요. 그럼에도 다시 오늘 좀 박스권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박스권을 좀 만약에 이탈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 보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좀 신중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이 최저점인 연 22,6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하지만 현재는 좀 박스권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다시 올라와 주면서 이 박스권을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 돌파해 준다면 저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상승 추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신작이 있고 그 신작이 시장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.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조금 신작들을 많이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 오딘이나 롬, 에버소울, 아케이즈 워, 가디스 오더나 이 프로젝트 V처럼 좀 굵직한 이런 신작들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 좀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한국보다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해외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요 라인업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글로벌 시장을 좀 노린 신작들을 좀 출시 준비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이 시작 MMORPG인 이 롬,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라고 합니다. 이 롬은 레드랩 게임즈가 개발하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글로벌로 이 동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. 이 게임의 종류는 이 하드코어 MMORPG로 이 PC나 모바일에 크로스 플랫폼을 좀 지원을 합니다. 특히 좀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 전 세계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 전장의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원빌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이고요. 오는 23일에 이 글로벌 이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 완성도를 좀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롬에 대해서 좀 카카오 게임즈의 추정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롬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동안은 카카오 게임즈가 주로 이 국내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로 서비스를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전략과 다르게 롬은 1분기 중으로 좀 글로벌로 좀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 진행한 롬 미디어 쇼케이스를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 또한 이런 글로벌 시장을 좀 동시에 공략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좀 의도가 깔려있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로 계속해서 매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증가를 시켜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가 또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런 매출 같은 부분도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소폭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줄어들었지만 23년에 좀 대비를 해서 24년은 좀 더 높은 실적과 거기에 따른 이 주가의 이런 추세적인 좀 전환, 추세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카카오 게임즈는 롬뿐만 아니라 2021년에 처음 공개했던 이 가디스 오더, 이 가디스 오더도 올해 글로벌 출시를 합니다. 이 게임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2022년에 이런 지스타에서 좀 빌드를 선보였고 중세 이런 판타지 세계관을 좀 배경으로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성이랑 좀 뛰어난 액션성으로 이런 호평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래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가디스 오더를 지난해 4분기에 좀 출시를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요. 이 글로벌 최적화와 이런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올해 1분기부터 출시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게임에 대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개발, 이 자회사들도 이 글로벌 시장 좀 공략을 위해서 이 신작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, 먼저 오딘의 개발사인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이 올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다크 판타지 콘셉트 로그라이크 캐주얼 RPG 이 프로젝트 V를 좀 개발 중입니다. 이 게임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좀 한 고퀄리티 그래픽이랑 모바일 PC 등 이런 크로스 플레이를 좀 지원을 해서 이 다양한 이 글로벌 이용자들을 좀 공략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이 아케이지 월을 개발한 이 엑스게임즈는 이 얼리얼 엔진 5 기반의 AAA급 이런 PC 콘솔 기반 아케이지 2를 연내에 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22년 지스타에서 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이 아케이지 2는 이 역동성이 좀 넘쳐서 이 액션이랑 이 논타겟팅 전투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아케이지 2는 이 서구권이나 서구권 등 이런 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게임의 핵심 전투 플레이를 이 단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가능 등 이런 완성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 밖에 이러한 뭐 SL 게임즈는 이 웹소설을 좀 원작으로 한 이 검술명가 막내 아들 웹툰으로도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검술명가 막내 아들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이 올해 이 아케이지 에이지 2와 이런 검술명가 막내 아들 이 두 가지로 이 글로벌 게임 쇼에서 조금 더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좀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글로벌 모멘텀에 대한 확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도 현재는 좀 바닥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신작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좀 지켜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 24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좀 많은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고요. 이 1분기에도 좀 굵직한 신작들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단기 박스권 현재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최저점 22,600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리스크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 박스권 위인 28,290원까지도 저희가 한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부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최근 이슈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